이제부터 매우 포악한 성질을 가진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했다는 가정 아래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맞닥뜨릴지 모를 외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다만 그들의 약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생명체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외계 생명체의 생물학적, 신체적 약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탄이나 암모니아 같은 기체로 호흡하는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이런 기체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가 저들에겐 독성 기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들의 호흡에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독성 기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온은 생명체의 생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를 유발한다면 그들을 무력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극고온 환경에서만 생존하는 외계 생명체들이 있다면 이들에겐 추위를 느끼게 하는 게 효과를 볼 것입니다. 반대로 극저온 환경에서만 생존하는 생명체들에겐 열을 가해서 그들이 갖고 있을지 모를 세포들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신체 구조에 물리적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골격이나 갑옷과 같은 보호 구조가 있더라도 관절 같은 연결 부위가 있다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를 집중 공격하여 제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외계 생명체는 영화 엑스맨의 울버린처럼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재생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 특정한 화학 물질로 재생을 방해하고 회복하기 전에 치명적인 2차 공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도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특정 병원체나 독성 물질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바이러스 등 여러 병원체로 공격하여 그들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물이 어떤 외계 생명체에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물이 외계 생명체의 몸속에서 치명적인 화학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외계 생명체가 금속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갖고 있다면 물과의 접촉으로 이것들이 빠르게 산화되거나 부식될 수 있습니다. 즉, 세포 구조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물을 이용한다면 세포 안팎의 삼투압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신체가 물에 쉽게 녹는 지질이나 단백질로 구성된 경우에도 물 공격에 용해되는 등 무력화될 것입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의 신경계가 특정 전기적 신호나 화학물질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것들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물질로 공격해서 놈들의 신경계를 무력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SF 영화를 보면 여전히 총이나 폭탄 같은 전통적 무기가 외계인 제압에 많이 쓰입니다. 그 밖에도 칼이나 창 같은 근접 무기, 강철 소재의 채찍이나 화염 방사기도 종종 등장합니다. 만약 외계인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전투력이 인간과 비슷하다면 이런 무기들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저 플라즈마와 같은 고에너지를 사용하는 최첨단 무기를 써야 할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표적을 정확히 파괴하는 이런 무기들로 그들을 태워 죽일 수 있고 동시에 그들의 기술 장비를 파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경가스나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외계 생명체를 중독시키거나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의 호흡 시스템을 공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이용한 생물학적 무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구의 병원균에 취약하다면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고출력 초음파나 저주파로 외계 생명체의 내장 등 신체 기관을 파괴하거나 신경계를 교란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외계 생명체를 순식간에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세포를 파괴하거나 동결시키는 방법이 주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압 환경에 신체가 노출되도록 만들어 내부 압력 차이로 인한 파괴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기술을 역이용하거나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 펄스를 사용하여 그들의 전자 장비를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의 회로를 태우는 등 고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의 비행체, 무기, 통신 장비 등을 망가뜨려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외계 생명체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해킹해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선 컴퓨터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외계인의 모선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뇌나 신경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가지 그 방법들을 나열해 보자면, 첫 번째, 전자기 펄스로 근거리에서 외계 생명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의 신경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주파 음파로 신경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경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화학 물질로 그들의 신경계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이저건이나 고전압 충격기로 신경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 파장의 빛을 사용하여 신경세포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Your chance to be ruthless. That is your chance to be ruthless. 외계인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인류가 아직 한 번도 겪은 일은 아니니까요. 다만 지구 생명체의 보편적 습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like to play fast, cross me and there's payback. You better pray that I don't see your face at any place that I go. I know 이 you hate. 과정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주 탐사 전문기관인 국제우주공간연구위원회는 외계 생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 원칙은 지구와 외계 행성, 외계 생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외계 탐사 중에 외계 생명체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를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외계의 생물권이 파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탐사 중인 우리의 몸과 장비에서 옮겨간 미생물이나 물질이 순식간에 그 생물권을 파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저 우주에 과연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비록 천사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다만 사악한 존재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